AWS 월간 웨비나 초보자를 위한 AWS 시작하기 프리티어 서비스부터 계정 보안까지. 안녕하세요. AWS에서 테러토리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조아름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AWS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AWS의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AWS 초기 사용 시 알아두시면 좋은 AWS의 프리티어 서비스, 결제 알람 설정 방법, 그리고 고객 지원 센터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는 기초 세션입니다. 강연 도중 질문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A 창에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역이 먼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전체 공개로 답변이 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질문해 주신 분께만 비공개로 공개된 답변은 붉은색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한 데모와 함께 AWS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IAM 서비스 사용 방법과 AWS를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 사용자분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로서 프리티어, 결제 알람 설정, 서포트 플랜 등에 대한 사용 팁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AWS 계정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IAM 서비스와 MFA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단한 데모를 통해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M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이 IAM 서비스를 여러분께서 왜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루트 계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 계정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AWS 계정 생성하기를 통해 만드신 이메일 아이디로 이루어진 AWS 계정을 저희는 루트 계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루트 계정은 AWS의 모든 리소스, 즉 모든 서비스, 그리고 빌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 혹은 어드민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 루트 계정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하거나 오픈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등에서 저희 AWS의 사용 방법 등을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중 한 분께서 본인의 강의 중에 루트 계정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계정으로 서비스를 트라이 해보게 되었고, 그 바람에 그분께 상당한 양의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됐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 중이셨던 루트 계정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이 되었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루트 계정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AWS 리소스를 서비스를 직접 켜고 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 계정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노출이 된다면 당연히 보안상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는 이 루트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IAM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루트 계정 내에 여러 명의 사용자를 두고, 즉 유저를 두고 또 그룹을 만들고 각각의 유저와 그룹별로 권한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AM은 루트 계정 내에서 사용자, 유저 및 유저 그룹 등을 생성하고 각각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IAM 서비스는 AWS에서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IAM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루트 계정을 오픈하지 않고도 사용자별로 또 그룹별로 필요로 하는 권한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AWS 서비스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용으로 계정을 만드신 경우에는 여러 명이 루트 계정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 또는 부서의 각 업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에서는 데모를 통해서 이 유저, 사용자와 그룹을 함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 화면입니다. 이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AWS의 다양한 리소스들을 직접 핸들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IAM 사용자와 그룹을 생성해 보기 위해서 IAM 서비스 대시보드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하는 IAM 서비스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사용자를 신규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임의로 자유롭게 생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업용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에 따라서 혹은 부서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서 식별 가능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액세스 유형을 선택해 주시는 란이 나옵니다. 이 액세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지금 만드시는 사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AWS의 리소스를 컨트롤하게 할 것인가, 액세스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WS가 제공하는 API, CLI 등 기타 개발 도구를 통해서 AWS의 리소스에 접근하도록 권한을 설정하시려면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액세스하게끔 권한을 설정하시려면 보이시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제가 주로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드시는 유저가 이제 초기에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게 될 비밀번호고요. AWS에서 만들어드리는 자동 생성 비밀번호 외에 사용자 지정 비밀번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번호 재설정 필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만들고 계신 유저가 처음에 로그인을 할 때 본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이미 생성된 그룹 또는 유저가 있는 경우 이미 생성된 그룹에 이 유저를 추가하셔서 자동으로 그룹의 권한을 유저에게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의 권한을 새롭게 생성한 유저에게 카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유저에게 이 권한들이 정의되어 있는 폴리시, 정책을 붙여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부분은 저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폴리시 템플릿들입니다. AWS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IAM 서비스를 통해서 권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별, 여러 가지 업무별, 다양한 이제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템플릿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시고 적절한 템플릿이 있다면 이 AWS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간단하게 권한을 정의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권한 설정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직접 정책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을 생성하실 때도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을 일부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AWS에서 제공한 템플릿 중에서 제가 어드민 권한을 새로 생성하는 이 두 사용자에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 세팅한 정보들이 맞는지 한번 리뷰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사용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신규 사용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이 마지막 화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유저 로그인 URL 부분입니다. 앞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메일 아이디, 루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AWS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루트 계정 내에 만드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저 로그인 URL을 통해서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실 때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주소 정보를 함께 주셔야 유저가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유저 URL을 통해서 루트 계정이 아닌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사용자, 유저로 로그인을 해서 AWS 서비스 실습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유저 로그인 부분이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유저를 만들 때, 유저가 처음 로그인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패스워드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네, IAM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하신 루트 계정 내 유저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도 동일하게 매니지먼트 콘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 유저를 만들 때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저네임이 상단에 표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IAM 서비스로 진입해서 이번에는 그룹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IAM 서비스 대시보드 메인 화면에서 유저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역시 IAM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UR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커스터마이즈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룹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룹 생성을 클릭해 주시고 역시 사용자 생성하셨을 때와 동일한 비슷한 단계를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그룹 이름을 넣고 역시 이 그룹에 부여할 권한을 정의하는 정책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역시 사용자 권한 설정 때와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의상 어드민 권한,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풀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드민 권한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모를 보여드릴 때는 편의상 사용자와 그룹을 생성할 때 모두 어드민 권한을 주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IAM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목적 자체가 루트 계정이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루트 계정 하위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업무별, 부서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이 IAM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실제로 여러분께서 IAM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시기보다는 실제로 그 사용자나 그 그룹이 정말 필요로 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룹 생성을 눌러주시면 그룹이 생성되게 되고요. 또 생성하신 그룹에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사용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사용자들이 다수 있어서 조금 혼재되어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만드셨던 그룹의 권한이 지금 추가된 사용자에게 오버라이트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액세스 관리자 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내에 속해 있는 유저들이 가장 최근에 뭐 어떤 서비스에 액세스를 했는지 그런 로깅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데모를 통해서 IAM 서비스 사용자 그리고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IAM 서비스가 여러분께서 AWS 계정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면 이어서 저희 MFA라고 하는 로그인 관련 또 다른 보안 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에서는 보안 측면에서 로그인을 하실 때 패스워드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금융거래를 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OTP 토큰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을 통해서 이중으로 보안 장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거래 혹은 사내에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해주는 토큰 디바이스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 외에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멀티팩터 인증 툴을 활용하셔서 여러분께서 초기에 AWS 계정을 생성할 때 설정하셨던 패스워드와 또 멀티팩터 인증 툴을 통한 이중 인증을 통해서 AWS 계정을 사용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방식의 토큰 대신에 간단하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핸드폰 OS에 따라서 다양한 멀티팩터 인증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앱마켓에서 직접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매니지먼트 콘솔 내에서 멀티팩터 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멀티팩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유저 로그인을 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루트 계정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멀티팩터 인증 설정을 위해서는 꼭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이신 화면은 앞서 보셨던 IAM 서비스의 대시보드입니다. 하단에 Security Status라는 부분을 보시면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AWS 계정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사항들을 기입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으로 Activate MFA, 멀티팩터 인증을 활성화해 달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시면 MFA를 매니지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OTP, 하드웨어 토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Virtual MFA, 핸드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MFA를 적용하시는 방법입니다. Virtual MFA 디바이스를 클릭하시고 Next 스텝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QR코드가 PC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스캔하시면 일회용 비밀번호가 발급이 되게 되고 그 일회용 비밀번호를 밑에 보이시는 코드 1, 2에 2번 발급받아서 2개의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MFA를 활성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MFA를 활성화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때 MFA를 통해서 이중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앱마켓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스캔을 하시면 제가 지금은 보안상 가려놓았는데 일회용 이제 숫자 비밀번호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드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MFA 같은 경우에는 꼭 하드웨어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식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IAM 서비스나 MFA 같은 경우에 기존의 AWS를 오래 사용하셨던 고객분들께서도 적용을 안 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요. AWS의 계정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AWS 서비스 자체의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AWS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세팅을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AWS를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 사용자분들을 위한 기초 팁들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세션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일즈를 통해서 고객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AW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WS에서는 계정을 신규 생성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계정을 생성해 주신 날로부터 1년간 프리티어라는 프로그램을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프리티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WS의 기본적인 주요 서비스에 대해 무료 사용량을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프리티어를 사용하시면 AWS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AWS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AWS 프리티어 서비스가 AWS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1년간 모든 사용량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프리티어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범위, 사용량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외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과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AWS 홈페이지에서는 이 프리티어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AWS의 기본적인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EC2 같은 경우에는 월별 750시간 동안 T2 마이크로라는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무료 사용량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아마존 S3라는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5기가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에서 한번 서비스별 프리티어 범위라던가 사용량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신규 가입 고객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분 자습서입니다. 10분 자습서는 지금 아래 표기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AWS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10분 동안 간단하게 해당 서비스를 띄워보고 설정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시는 그런 이제 자습서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인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분 자습서 같은 경우에는 프리티어 사용 범위 내에서 대부분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 없이 AWS 서비스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역시 또 고객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프리티어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사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티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인데 과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부분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관련해서 제가 결제 알람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니지먼트 콘솔로 돌아와서 보시면 내 결제 대시보드, 빌링 대시보드
라는 항목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IAM 유저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이 없어서 제가 다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결제 대시보드에 진입을 해주시면 이 결제 대시보드에서는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AWS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비용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보이스도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 예산을 관리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결제 알람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 결제 알람 받기 기능을 통해서 예산을 세팅하고 그 예산 세팅한 것을 통해서 AWS 프리티어 서비스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결제 알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프리티어 서비스만 따로 사용량 알림을 수신하실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 설정에서 프리티어 사용량 알람 수신을 선택해 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께서 AWS 프리티어를 사용하시다가 무료로 제공되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혹은 초과한 경우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빌링 대시보드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비용이나 사용량을 토대로 예산을 설정하고 실제로 이제 그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혹은 실제로 초과를 했을 때 역시나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별로도 예산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께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그 서비스에 태깅, 이름표를 붙여 놓으신 경우 이 태그를 통해서도 예산 트래킹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AWS 서비스에 대한 예산 관리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AWS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계정이나 요금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요금이 구체적으로 결제에 관련된 문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질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정을 만드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서포트 플랜 혹은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서포트 플랜은 AWS를 사용하시면서 AWS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잠시 뒤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AWS 콘솔 내에 있는 서포트 센터에서 AWS 계정, 사용 요금, 서비스에 대한 질문들을 올리실 때 바로 이 서포트 플랜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서포트 플랜은 베이직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총 4개의 플랜이 있는데 단계별로 AWS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 지원 방법, 또 문의에 대한 응답 속도 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지만 AWS 서비스에 대한 기술질을 하실 수가 없고 계정과 요금에 대한 요금, 즉 사용하신 비용에 대한 질의만 가능합니다. 유료로 제공되는 디벨로퍼 이상 플랜을 사용하셔야만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하여 AWS에 대한 기술 질의를 서포트 센터 내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의 경우에는 템이라고 하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전담 기술 지원 담당자가 배정이 되게 되고 그 전담 기술 지원 담당자를 통해서 AWS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면 비즈니스 용도로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디벨로퍼 이상으로 서포트 플랜을 사용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데모를 통해서 이 서포트 플랜을 사용해서 서포트 케이스를 올리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니지먼트 콘솔 내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지원센터, 서포트 센터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포트 센터 내에서 크리에이트 케이스를 통해서 서포트 케이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포트 케이스를 생성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생성해 주시는 서포트 케이스의 항목에 따라서 저희 고객 지원팀 혹은 전담 기술 CS팀 혹은 서비스팀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드리게 됩니다. 보시면 항목이 어카운트 앤 빌링 서포트, 서비스 리밋 인크리즈, 그리고 테크니컬 서포트로 나뉘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제공되는 베이직 서포트 플랜을 사용하신다면 맨 하단에 있는 테크니컬 서포트를 올리실 수가 없습니다. 디벨로퍼 이상을 사용하실 때 테크니컬 서포트 플랜까지 테크니컬 서포트 케이스까지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서비스 리밋 인크리즈라고 하는 항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AWS 계정을 만드시면 AWS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사용량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 계정을 처음 만드신 고객에게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리전에서 몇 개까지의 인스턴스만 띄울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AWS 사용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초보 사용자분들께서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은 혹은 너무 큰 서비스들을 띄워서 이제 비용이 과금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거나 혹은 고객이 갑자기 너무 많은 리소스를 요청했을 때 AWS에서도 캐퍼시티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 리밋을 걸어 놓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소프트 리밋을 이 서비스 및 인크리즈 케이스를 통해서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및 인크리즈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그 소프트 리밋 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서비스팀에서 확인을 하고 제한을 해제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포트 플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서포트 플랜을 사용하시다가도 얼마든지 디벨로퍼나 비즈니스와 같은 다른 서포트 플랜으로 서포트 플랜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포트 센터를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AWS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AWS 컨설팅 파트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에는 국내에도 다양한 고객 경험을 지니고 있는 컨설팅 파트너들이 존재합니다. 이 컨설팅 파트너를 통해 AWS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운영 지원을 받으시고 혹은 마이그레이션 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직접 혼자서 AWS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것 대비해서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게 AWS 서비스를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파트너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AWS 세일즈에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보이시는 AWS 컨설팅 파트너를 통해 직접 컨택을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AWS 도입 관련, 서비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AWS 홈페이지 내에 있는 영업팀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페이지를 통해서 AWS 세일즈팀에 문의를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하는 세일즈 매니저가 여러분께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외에도 AWS에서는 다양한 오프라인 세미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기너 레벨의 세션에서부터 특정 주제별 또 특정 서비스 레벨의 좀 더
어드밴스드한 세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AWS 홈페이지 내에서 일정과 또 주제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AWS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컨퍼런스들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또 AWS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들과 설명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만큼 보고 계시는 유튜브나 슬라이드 쉐어, 한국 블로그, 그리고 기술백서 등의 루트를 통해서 AWS 서비스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 질문을 주시면 이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웨비나 동영상과 발표 자료는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늦게 참석하셨거나 혹은 일부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AWS 월간 웨비나 매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